정책실장이 먼저 이석하시겠습니다. 그리고 나머지 두 분께서 또 이 관련된 브리핑에 질문 질답 받겠습니다. 네, 아시다시피 전 관세, 안보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엔비디아 행사 중심으로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저 맨 뒤에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님 질의 주십시오. 이데일리 김유성입니다.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요. 그렇게 되면은 뭐 수석님이나 아니면 비서관님이 대답하시면 되는데,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예전에 말씀하셨던 한국형 엔비디아나 아니면은 또 그 전까지 나왔던 한국형 NPU에 대한 계획 이런 거는 또 어떻게 수정이 되는 건지 이거 좀 많이 궁금한데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한국형 엔비디아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인공지능 반도체 혹은 인공지능 가속기, NPU라고 하는 게 전략기술화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? 현재 전 세계의 거의 독점 수준으로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게 엔비디아이고요. 그런데 중요한 건 현 시점에서 인공지능 어떤 거대 언어 모델뿐만 아니라 다양한 파운데이션 모델이든 피지컬 AI를 위한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이든 로봇 AI 등을 만들기 위해서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컴퓨팅 연산량이 필요한데요. 우리가 이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AI 반도체와 그리고 다 학습된 모델을 다양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적용할 때 쓰는 AI 반도체 기준으로 보자면 학습에 사용하기 위한 AI 반도체에서 엔비디아 GPU가 너무너무 많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.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런 피지컬 AI도 그렇고 현재 국가대표 AI 프로젝트를 하거나 스타트업들에서 활용할 수 있는 GPU를 충분히 많이 확보하는 게 필요하고요. 그와 별개로 2년 후, 3년 후, 5년 후, 10년 후를 봤을 때 국내의 NPU 혹은 AI 반도체의 내재화 역량을 키우는 건 당연히 중요해서 투 트랙으로 별도로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오히려 우리가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GPU를 확보를 해서 강력한 AI 모델 혹은 뭐 파운데이션 모델 혹은 로봇 AI들을 만들고 산업 AI들을 만들었을 때 여러 공장이라든가 산업 현장이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자동차에 녹아 들어갈 때 여기에서 서비스나 AI를 다 학습시킨 걸 운영을 하기 위해서 사용돼야 되는 NPU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텐데요. GPU는 비싸거든요. 그러면은 전력이라든가 가격 경쟁력이 있는 NPU를 만들 수 있는 국내 기업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겠죠. 그렇게 저희가 K 엔비디아 형태로 지칭되는 이런 기업들을 당연히 양성을 해 나갈 거고요. 이와 관련된 정부 정책은 또 별도로 비서관실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공개해드릴 날이 머지않았다 정도 말씀드립니다. 네. 다음 질문 듣겠습니다. 저기 아까 못 드린 네이비색 점퍼 입은 기자님. 네, 안녕하세요. 전자신문의 최호 기자라고 하는데요. 네. 예, 26만 장 공급이 어느 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것인지 좀 말씀 부탁드리고요. 그리고 26만 장이 저희가 공급을 받았을 때 그걸로 이제 구축되는 인프라가 어느 정도 수준, 그러니까 뭐 데이터 센터로 따지면 어느 정도 그렇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. 네, 26만 장이라고 하는 수치가 내년부터 기준으로 해서 누적되어 가는 수치일 겁니다. 그리고 최대 2030년까지를 고려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각 기업마다 좀 다르고요. 26만 장은 공공 분야에서 확보하는 5만 장이라고 되어 있는 계획, 물론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. 더하기 오늘 회담에 참여한 기업들 각각이 구매를 하기로 한 양을 합한 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26년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 얘기는 기업 내에서 쓰는 GPU들도 있을 거고요. 공공 영역은 저희가 얼마 전에 진행한 국가 AI 컴퓨팅 센터 여기에 넣어서 국내의 정부 주도의 R&D라든가 대학 스타트업들이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, 혹은 국가대표 AI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쪽으로도 좀 더 공공 용도로 쓰이는 것도 있을 거고, 또 네이버 같은 기업들을 고려해 보면은 GPU as a 서비스라고 하지 않습니까? 클라우드 기반의 GPU 서비스를 한다면 또 마찬가지 외부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나 학교들이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도 쓰일 수 있을 것 같고, 그래서 각 기업의 전략에 맞추어서 활용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. 거기에 더해서 오늘의 메인 테마는 사실 GPU 26만 장보다
피지컬 AI의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가에 조금 더 방점이 있었고요. 우리나라가 AI 풀스택도 가지고 있지만 피지컬 AI 풀스택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피지컬 AI라고 하는 이 기술 전체를 어떤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데도 또 많이 활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네, 다음 질의 있으실까요? 네, MBC 김재경 기자님 질의 주십시오. 네, 고생 많으십니다. MBC 김재경 기자인데요. 근데 그 피지컬 AI 관련해서 이제 로봇이다 뭐 자동차든지 그런 제조업하고 기반이 이제 같이 되는 AI 그건 잘 이해가 됐는데 이제 궁금한 게 우리가 26만 장 GPU를 확보했잖아요. 근데 그게 그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게 세계적으로 우리가 뭐 미국이나 중국이 최선두권을 달리고 있고 우리가 제조업 AI를 향해서 지금 따라 추격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좀 GPU 26만 장 확보가 어떤 수준 세계 몇 위 확보량인지 뭐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거든요. 네. 그러지 않아도 비공개 미팅에서 젠슨항 대표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. 미국에 2천만 장 정도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. 미국이 가장 많죠. 중국이 있고 그리고 나서 26만 장이 원래 들어와 있는 게 한 4만 장 정도 됩니다. 그럼 30만 장 정도 되겠죠. 다 합하면은 아마 호퍼 기준일 거예요. 호퍼 이상 기준, 호퍼 블랙엘 그 다음 버전. 전 세계 3등이다라고 합니다. 물론 거의 비슷하죠. 미국, 중국 저만큼 앞서 있고 그 다음에 3등 싸움을 막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숫자면은 현 시점 기준으로 봤을 때는 3강이 맞고 3위권이 되고 그럼 우리는 그 GPU를 확보한 걸로 어떤 AI 모델 만드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산업 현장 혹은 새롭게 다가올 어떤 로봇 사회 혹은 모빌리티 같은 것들 요즘은 모빌리티도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이라고 해서 뭐 SDV라고 하죠. 자율주행 있고 요즘은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에브리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공장이건 건설이건 조선이건 운하이건 이런 쪽에서의 핵심 원천 기술이 될 AI 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. 자,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번의 26만 장이라고 하는 추가 26만 장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드 인프라가 될 수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.